금리죠, 금리. 금리가 뭐 경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이게 자산 가치의 업앤다운이 크다 보니까 우리 뭐 유튜브부터 해서 사람들이 금리에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사회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가 일반적으로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주택 구입식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또 금리의 향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만기입니다. 만기. 만기가 길면 길수록 나는 유동성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되고 만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못 쓰는 기간이 더 묶여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 그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거면 긴 거일수록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보다는 높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신문 보면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건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너럴한 경우를 얘기하고 경제 변수는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세요. 이거 신문에서 보는 거랑 왜 다르냐? 그건 수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 변수가 있으면 종속 변수는 이렇게 움직인다. 상관계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절대값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가 일반적으로는 단기 금리보다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미국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지금 더 높잖아요. 그건 지금 기준 금리 같은 게 높기 때문에 단기가 이제 높은 거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가 떨어져 있는 것 뿐이지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당연히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자,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 그러니까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하는데 여러분 뭐 삼성전자 같은 우량 회사의 회사채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처음 들어본 회사의 회사채를 사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는 우량 기업의 회사채를 사겠죠. 그럼 회사채를 사려는 수요가 높으니까 가격은 이제 회사채 가격은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회사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금리는 반대 방향이거든요. 채권의 가격과 본드의 가격과 본드는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1 플러스 R에 N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데 이 이자율과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이자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자율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국고채를 사놨다가 그게 가치가 폭락하니까 리스크가 있고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도 영향이 있을 테고 뭐 제도적인 정책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와 물가의 관계를 또 정리한 아주 유명한 방정식 있죠? 그걸 그러니까 피셔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인플레를 더한 거다라고 되어 있죠. 인플레만큼은 보상을 추가로 받아야지만 이자율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더한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뭐 중앙은행이나 뭐 이런 데가 목표 인플레이션을 뭐 2%로 둔다라는 얘기는 실질 이자율, 기업의 투자 성과가 뭐 한 2% 정도 된다 하면 명목 이자율 4%는 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인플레를 더한 거다.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인플레를 더한 거다. 자, 거기 그다음 이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국내 금리 하락의 효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중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있으려는 유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하락의 효과. 그러면 사람들은 해외 금융기관을 찾을 수 있잖아요. 미국 주식 살 수 있는 거죠. 미국의 회사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금융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수입도 감소하게 됐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외화 공급도 감소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순환이죠. 경기 순환이라는 건 이제 진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폭. 그러니까 경기라는 게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이게 확장 국면도 있고 수축 국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이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고 경기 순환의 단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하는 회복기가 일반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회복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확장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후퇴기가 되고 여기가 수축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 순환의 4단계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 스타팅하는 단계, 이제 이 땅하고 출발하는 단계가 회복기라고 얘기합니다. 회복기.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죠. 요걸 우리가 확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장기. 각각의 경기 순환별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후퇴기가 되고, 여기가 후퇴기, 여기가 수축기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면. 근데 국면은 확장 국면은 여기가 확장 국면, 여기가 수축 국면이다. 요걸 암기해 주시고요. 요 그림 자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자, 그래서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뒤에서 또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요 내용. 자, 경기 지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경기 지표는 이제 일단 거기 보시면 CI라고 해서 이게 경기 종합 지수 같은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제 무엇이 동행 지수고 무엇이 선행 지수고 무엇이 이제 후행 지수인지가 잘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표 있잖아요. 표. 요걸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선행 지수의 대표적인 건 주가예요, 주가.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선반영. 주식의 핵심이죠. 선반영. 이게 선반영이 된다는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행 종합 지수에는 생산 부문 뭐 재고 순환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 등등이 있는데 건설 수주액도 선행인데 코스피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동행 종합 지수 요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후행에는 취업 지수, 고용이 조금 딜레이 돼요. 조금. 취업 지수가 대표적인 후행이고 회사채 유통 수익률 이런 것도 후행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 수입액도 우리가 쓰던 거 갑자기 못 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계속 침체되다 보면 이제 한번 생각하면 아, 내가 이렇게 카드 계속 써도 되나 뭐 이런 것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후행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지표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긍정적인 응답, 부정적인 응답을 가지고 일단 경기가 이제 뜨거워지고 있느냐 심리 지표죠. 심리 지표. 그래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소비자 태도 지수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수준입니다. 자, 경기 국면별 금융기관의 경영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4단계로 나눠서 경기 국면별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거. 여기 요 국항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특히 시험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확장 국면, 확장기, 후퇴기, 수축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확장 국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회복기 스타팅하는 단계잖아요. 자금 수요는 안정적이고 금리는 아직까지 경기가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추세고 장기 금리, 단기 금리는 아직 단기 금리는 하락이지만 장기 금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기업 도산이 부실이 증가하는 건 아니야 아직. 회복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감소하고 있고 확장 국면에서 확장기는 이제 사람들이 재고 같은 걸 많이 비축하기 시작하고 고용도 많이 늘리기 시작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돈을 요구하는 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금리는 상승하게 돼 있고 기업 도산은 감소하게 돼 있죠. 이제 수축 국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후퇴기로 넘어가는 게 되고 일단 후퇴기에는 자금 수요는 아직까지 브레이크를 못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제 기업들이 경기가 뜨거웠던 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이 뜨거운 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금 수요는 아직까지 증가하고 금리도 아직 상승 국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 징후는 나타나는 거죠. 그게 기업의 도산이나 부실이 굉장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수축기는 이제 사람들이 모두 눈치를 챈 거죠. 아, 이게 경기가 지금 굉장히 뭐 한다? 안 좋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사실
주가가 그래서 되게 선반영한 게 이때부터 이제 사실 주식을 많이 사놓으면 확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폭이 더 커서. 자금 수요도 감소하고 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게 경기 국면별 금융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 표가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일단 이론적인 내용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했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혼자 읽어보시고 요 강의를 한번 더 돌려보세요. 그래서 체크하시면서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 정리한 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